안녕하세요. 저는 좀 일찍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26살에 시집 왔네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자격증 시험에 붙어서 그 계열로 취직했어요. 연봉도 또래에 비해 많이 받는 편이라 바로 작은 오피스텔도 매매했네요. 물론 친정아버지 도움이 있긴 했지만요. 당시 저는 지금의 남편과 3년째 사귀고 있었는데 사실 당시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시험에 붙기 전까지요. 남들처럼 4년제 나와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 돈 벌면 되는데 굳이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며 자격증 시험에 몰두하는 게 좀 보기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사귀기만 하는 사이에도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전화도 걸고 선물도 드리며 아양 떠는 문화가 있었는데 저는 사귄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공부 핑계대며 남친 어머니, 즉 지금의 시어머니한테 선물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이고 헤어지만 그만일 사이인데 잘 보여야 하는 이유도 몰랐고요. 그런 제가 무뚝뚝한 여자라며 어머님은 계속 아들더러 헤어지라고 설득하셨나 봐요. 저는 그것도 몰랐네요. 그런데 제가 시험에 붙고 오피스텔이지만 나름 집도 자가로 있으니 어머님이 태세를 변경하셔서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기셨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빨리 해야 한다고 저한테도 전화해 조르시고 집 해주겠다, 차 해주겠다, 애 낳으면 다 키워주겠다 등등 온갖 사탕발림과 가머니설로 저를 꼬드기셨어요. 거기에 넘어갔다기보다는 이런 시어머니라면 평생 고부 갈등도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일이 다정한 분이라면 저도 여타 며느리들처럼 시어머니한테 나쁜 감정 들지 않을 것 같았고요. 연애 전에 만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독이 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가면을 쓰지 않은 시어머니의 참 모습을 봤었으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공무원 명예퇴직하셔서 노후도 보장되어 있고 지금 사시는 집도 대출 하나 끼어 있지 않은 자가 아파트세요. 두 분 다 돈 헛되이 쓰지 않고 근검 절약하시는 분들이고 시부모님 성품도 좋다 느꼈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 느꼈으며 남편이랑도 연애 3년 동안 편안함만 느꼈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그렇게 26살 12월에 결혼을 했어요. 집 하나 해주신다던 시어머니 말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쏙 들어가더군요.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팔려야 집을 해줄 수 있다며 일단 저희 둘 힘으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땅은 시부모님 것도 아니고 시댁 공용 땅이었죠.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대학교도 1년 휴학하고 군대도 다녀왔으니 사회생활이 저보다 늦었어요. 그리고 결혼 당시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고요. 전 이미 자가 오피스텔도 있는 데다 현금도 3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지요. 남편은 당시 1,000만 원 좀 안 되게 모아놨었고요. 그래서 제 오피스텔 팔고 제 돈 남편 돈 합쳐도 모자라 대출도 받으며 신혼집 매매했네요. 제 지분이 9할 이상이었죠. 그래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한다고 하니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더군요.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시작하면 그대로 쭉 가는 거라나? 공동 명의를 해야 한다며 어머님이 나서서 부동산에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표정으로 공평하게 하려면 돈도 반반 해야죠. 이래나 저래나 신혼집에 제 돈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동 명의 하는 게 더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삐지셨어요. 저 혼자 어머님을 응대해서 너무 억울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하니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없다며 제 말을 안 믿으려 하길래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통화도 시켜줬네요. 그제야 받아들이고는 얼굴 시뻘개지던 남편. 집을 제가 해가니 가전가구는 남편이 사겠다며 자기 카드로 긁긴 했지만 그거 뭐 같이 갚는 돈 아니겠어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예물 예단은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며 명품 가방도 하나 사주고 이불도 한 채 해줘야 하고 은수저랑 반상기 대신 식기세척기를 사달라나 별의별 요구를 다 하시더군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얘기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제 남편 데려다 앉히고 이따위로 할 거면 파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딸이 좋다고 하니 시집 보내는 건데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더니 결혼 날짜 다 되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게 친정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날 제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자기가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날 남편이 본가 가서 자기 엄마랑 대판 싸웠다고 하더군요. 저랑 결혼 안 하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테니 자기 앞길 막지 말라고 난리친 탓에 어머님이 기겁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물 예단 및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님의 간섭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시어머니의 똥 씹은 얼굴을 마주했네요. 저한테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에 예의 갖춰 시댁 방문도 하고 한 달에 2-번씩 안부 전화도 했어요. 물론 어머님은 거의 단담만 하셨죠. 저한테 앙금이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셔도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남편이랑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할 일만 하면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도리는 해야 나중에 할 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마이웨이로 결혼 생활하니 시간이 흘러서인지 어머님도 노여움이 누그러지셨고 결혼 초반보다는 저한테 이런저런 말도 붙이시더군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나았던 걸까요? 애 낳고 결혼 연차 쌓이니 어머님의 망언과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어이없는 건 저희 부부 돈 관리를 어머님이 하려 하시는 것과 제가 친정 챙기는 걸로 자꾸 입대시는 거였어요. 지금은 10년이 훌쩍 넘어서 당시 제 연봉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제가 월 순수익 400만 원 좀 넘게 벌었고 남편은 300만 원 중반이었습니다. 대신 남편은 1년에 2번 정도 성과금이 있었고 그게 1년에 1,000만 원 좀 안 되었어요. 매월 들어오는 월급은 아이 이름으로 적금, 아파트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나가기에 은근히 저희 돈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성과금은 1원 한 장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일하러 가야 했기에 등하원 도우미도 월 150만 원씩 들여서 솔직히 둘이 합쳐 700을 벌어도 여유롭진 않았어요.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서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어머님이 저희 남편 성과금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결혼하기 전에 남편 총각 시절에 자기가 받은 성과금을 꼬박꼬박 어머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총 3번 정도 드리고 결혼을 한 건데 어머님은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남편한테 성과금 나올 때 안 되었냐 물으셨다는데 남편이 저축통장에 넣었다고 하니 뭔가 기분 나빠하신 것 같더라고요. 딱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시긴 했는데 아이 낳고 난 후에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남편 성과금에 대해 물으시더군요. 우리 정환이가 성과금이 꽤 되지? 걔 결혼 전에 내가 그거 꼬박꼬박 받아다가 관리해주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 지 와이프 주머니에 쏙 들어가네. 그 비꼬는 듯한 말투에 저는 듣자마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 없이 결혼해서 저한테 많이 미안한가 봐요. 저한테 다 주네요. 그런데 어머님, 저도 그거 쓰는 거 아니고 저축하는 거예요. 정환 씨 성과금 받는 날에 저 머리 한 번 한 적 없고 옷 한 번 사 입은 적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아니 누가 뭐라니? 나도 우리 아들 성과금 받아다 내가 쓴 게 아니라 다 관리해주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슬쩍 웃으며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 왜 하나도 안 주셨어요? 관리해 주신 거라면서요. 라고 말하니 어머님 얼굴이 시뻘게 지시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 못 하시고 자리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신우에게 이야기하셨나 봐요. 신우는 참고로 저보다 6살이나 어립니다. 좀 되바라져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대학 갓 졸업해서 취직도 아직 못한 상황에 부모님께 차를 사달라고 하질 않나. 저희 집 말도 없이 찾아와서 밥 달라 뭐 달라. 나중에는 장롱 뒤져 제 가방 달라고 조르고요. 신호 말대로 안 쓰는 가방이긴 했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개념이 너무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언니, 우리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꼬박꼬박 시댁에 용돈 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명절에만 드린다던데. 그럴 거면 오빠 성과금 다시 엄마 줘요. 그거 원래 우리 엄마 거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지금 이거 상당히 무례한 거 알고 있어요? 돈 관리는 오빠네 부부가 알아서 해요. 어디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요? 아가씨가 우리 집 사정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럼 오빠가 결혼할 때 달랑 1,000만 원 가지고 온 것도 알고 있겠네요? 라고 쏘아붙였더니 신우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면 엄마한테 일러라 하고 끊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인지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셔서는 어떻게 가족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다그치시더군요. 저는 가족 사이니 이 정도로 끝냈지. 남이었으면 머리채 잡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돈을 누구 주네 만에 입대는 거냐고 화를 냈더니 어머님이 그래,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우리 아들 돈 관리 다 해주면서 키웠다. 너는 그러면서 결혼할 때 왜 한 푼 안 보태줬냐고 했지만 그거 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그런 거야. 아무렴 나이 30 간 넘은 너랑 60이 다 된 내랑 현명함이 같겠니?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적금 붓는다고 생각하고 이전처럼 꼬박꼬박 상여금을 다시 어머님께 드리라더군요. 저희 손에 있으면 쓰기만 한다면서요. 제가 알아서 한다는데도 곧 죽어도 그놈의 현명함 운운하시길래 제가 어머님, 자꾸 이렇게 저희 일에 간섭하시면 저 남편이랑 싸워요. 그냥 싸우기만 하겠어요? 제가 정환 씨 쥐잡듯이 잡겠죠. 어머님 아들 결혼 생활 힘들어지면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현명하시다니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라고 했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저 돌려 말하는 법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저같이 뻗대는 애 처음 봤다며 혀를 끌끌 차고 끊으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도 신우도 다시는 돈 얘기 안 꺼내시더군요. 그리고 어이없는 사건 참 많지만 그중에 제일 싫었던 건 어머님이 제 친정에 질투하는 거였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갈 시간 되면 어머님은 꼭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저희를 안 놔주셨어요. 애가 가기 싫어한다. 소고기 재워놓은 거 저녁에 마저 먹고 가라. 추우니 자고 가라 등 5만 가지 핑계를 대시며 단 한 번도 곱게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칼같이 시댁 하루, 친정 하루 자고 간다며 제가 정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칼같이 똑같이 했으면 친정에 먼저 가는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디 친정 먼저 간 적이 있어요? 항상 시댁 먼저 왔었잖아요. 어머님이 뭐 사놨다, 뭐 해야 한다, 몇 주 전부터 닥달하시는 통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용돈을 얼마씩 드리는지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참고로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이 다가오면 선물 같은 건 잘 안 사고 현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드려요. 친정에도 그렇게 똑같이 드리고요. 시어머니는 그게 싫으신가 봐요. 누구네 집은 며느리가 이번에 50만 원 줬다. 누구네 집은 TV 바꾸라고 100만 원 주더라. 친정에 돈 줘봤자 소용없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저도 똑같이 누구네 시부모님은 명절에 오지 말고 여행 가라고 200만 원 넣어주더라.
누구 시어머니는 가방 사라고 100만 원 주더라 로 대응했더니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리고 흘리듯이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계속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아가씨는 결혼하면 그 집 사람 다 되겠네요. 어머님 가르침이 깊어서요. 라고 했더니 또 얼굴 새빨개지며 한동안 그 말씀 안 하시더군요. 아무튼 제가 친정에 뭐 하나라도 더 했을까봐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통에 저는 그냥 친정에 관해 일체 이야기 안 하고 입 꾹 다물어요. 친정에 일이 있어 방문하게 돼도 시댁에 절대 말 안 합니다. 친정에 있을 때 전화 오면 안 받아요. 남편한테도 거짓말 하라 시키고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인지라 제가 친정 가면 그렇게 대놓고 표정이 똥 씹은 얼굴 되시고 정색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가는 길부터 전화를 하십니다. 잠 밀리니? 아니요, 하나도 안 밀려요. 그러게 자고 가라고 했잖니. 우리 손주 걱정이다. 안 밀린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대화는 거의 이렇고요. 그렇게 친정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전화하시고 친정집 들어가도 길게는 3시간, 짧게는 10분에 한 번씩 전화를 또 하세요. 좋은 시부모님인 척 친정 부모님 건강하시냐, 좋은 것 대접해드려라 하시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전화할 때마다 계속 말씀하세요. 매번 사돈댁 드릴 선물을 사놓고 안 챙겼다고 하시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택배로 보내달라 말씀드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안 보내십니다. 그렇게 선물 얘기도 하시고 또 꿈자리 사나오니 내일 길 새벽에 운전해서 떠나라. 손주가 밥 먹을 때 꼭꼭 씹어먹게 해라 등등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며 그렇게 계속 전화기에 불날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몇 번 안 받지만은 액정에 어머님 이름 뜰 때마다 기분이 아주 최악이에요. 남편한테 짜증내며 당신이 받으라고 소리치면 남편도 당황하며 미안해하고요. 남편이 전화하지 말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머님은 제가 친정, 아들이 처가에 가 있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나서 못 견디시겠나 봐요. 제가 아예 안 받으니까 나중에는 덜 하시긴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 생활한 지 7년 차쯤 되었을까요? 신우가 결혼을 한다더군요. 그것도 본가랑 5시간이나 차 타고 가야 하는 아주 먼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고 하여 어머님이 근심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 친정에는 오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명절에 10시간도 넘게 걸린다던데. 하시며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한테 하시는 거랑 정반대라 좀 어이없더군요. 그래도 그때만큼은 저도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위로해드렸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차이구나 싶어 씁쓸해지긴 했지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업보를 신우가 그대로 물려받기라도 한 듯 하더군요. 신우의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 시어머니도 참 별나다 싶긴 했는데 신우 시모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습니다. 신우가 모아둔 돈이 없어 결혼할 때 맨몸으로 가긴 했는데 그걸로 신우의 시모가 엄청 구박했나 보더라고요. 애는 당신이 키워줄 테니 낳자마자 일하러 나가라고. 당신 아들이랑 같이 아파트 대출금 갚아 나가라고 임산부인 신우에게 윽박질렀다더군요. 그리고 신우 남편은 꼬박꼬박 자기 월급을 신우 시모에게 드린대요. 신우가 일하게 되면 그 월급도 시댁에 보내야 한다더군요. 신우 시모가 엄청 드세서 돈 관리를 본인이 하셔야 직성이 풀리신다네요. 사실 신우가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한 결혼이긴 했는데 그래서 신우네 시댁이 더 제 신우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가 울면서 시모한테 털어놓으니 시모 속이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돈 해줄 테니 당당하게 굴라며 신우한테 부랴부랴 돈 만들어 3천만 원 보내주신 듯 하더군요. 그걸로 시집살이 모면하겠나요? 얘기 들으니 신우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애 낳고 나서 신우가 본인 친정에 좀 가겠다고 하니 신우네 시댁이 결사반대 했다더군요. 어디 출가 외인이 함부로 친정 가려고 했냐면서요. 명절에는 차가 많이 막혀서 운전하는 당신 아들 고생하니
명절 전이나 후에 친정 가라고 했다며 신우가 제 시모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시어머니가 신우 얘기를 하며 눈물 흘리는데 그 얘기 듣고 어머님도 강도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마인드 아니셨냐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능력도 있고 들이받기도 하는 성격이라 어머님께 할 말 다 했지만 신우는 그런 성격도 상황도 못 되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신우와 시모가 안 됐다 싶긴 하면서도 어머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걸 보니 참 꼬습기도 하네요. 차마 어머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신우가 당하네요. 라고 이야기는 못했는데 눈치 없는 신랑이 뭐야, 엄마가 와이프한테 하던 말이랑 행동이랑 똑같네. 라며 저희 신혼 때 성과금 가지고 간섭하시던 것,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싫어하셨던 것, 5만 가지 일로 트집 잡아 저 깎아내리려 하시던 것 등 남편이 농담이랍시고 꺼내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이 시뻘게 지다 못해 파랗게 되시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목소리로 제 남편에게 화내시더군요. 그렇게 아들 거리시는 분이 크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 뭔가 깨닫긴 하셨는지 저한테 확실히 덜 하세요. 말씀도 줄어들고 행동도 좀 조심하시더군요. 신우는 여전히 시집살이 당하는 중 같지만요. 사이다 같으면서도 참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내심 신우가 걱정이 되긴 하네요.